사주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사주를 상담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받으실 때 너무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자신의 그 운의 분석에 있어서 항상 자신은 좋은 운만 흐르길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을 넓게 봤을 때 항상 좋은 운만 흐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운도 흘렀다가 나쁜 운도 흘렀다가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운도 흘렀다가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나쁜 말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상대방이 나쁜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다시는 안 갑니다. 다시는 안 가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을 신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 카페나 철학관 같은 데에서는 그 영업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을 상담할 때 나쁜 말은 일체 안 하고 이 좋은 말만 이렇게 하는데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담을 받을 때 그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것도 일종의 그 정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인생의 운의 흐름에 대한 정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정보라는 것은 정확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확한 정보의 바탕 위에서 내가 그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나쁜 것은 대처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정보가 틀렸다면 처음부터 다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 분석을 받을 때는 내가 뭐 좋은 말만 듣는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일단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사주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근심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아주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잘 안 풀려요. 안 풀리고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그 인생의 굴곡이 그 사주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그 사주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대부분 그 좋은 내용보다는 나쁜 내용이 더 많고요. 그리고 사주 이론 자체도 그 좋은 내용보다는 나쁜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이 그 좋은 쪽은 잘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나쁜 쪽으로 분석한 건 또 잘 맞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사주를 상담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내용이 나오든 분석을 했을 때 좋은 내용이 나오든 나쁜 내용이 나오든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주 상담을 그 받는 가치가 미리 안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앞으로 그 인생에, 앞으로 다가올 인생에 그 운의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 분석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막연하잖아요. 막연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데 이 사주 분석을 받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운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일단 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뭐 나쁜 운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알면은 미리 계획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조 분석을 받는 가장 큰 가치는 미리 안다는 것,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조 분석을 받을 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좋든지 나쁘든지 정확하게 분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주 상담의 가장 큰 가치는 미리 안다는 데 있다. 미리 알면 내가
그 계획을 세우고 나쁜 것은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이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이라는 게 그 움직일 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할 때 그 운하고 같은 글자인데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주 분석하는 사람을 역술인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문을 또 역학이라고도 하는데 이 역이라는 것이 바뀔 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운이라는 글자나 역이라는 글자나 하나같이 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바뀐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 사주 분석을 이렇게 하더라도요. 그 분석 내용이 뭐 좋다 나쁘다 그걸 떠나서 내가 삶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많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운도 바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이제 그 1981년 1월 8일 날 태어나셨는데요. 본인하고 한날 한시에 태어난 그 남자들이 한국에만 약 1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34살이 된 이때 그 100여 명 되는 그 친구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친구들의 현재 그 삶의 결과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사주팔자가 완전히 똑같은 사람도요. 삶의 결과가 똑같지 않습니다. 사주가 같다는 얘기는 운의 흐름이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아요. 누구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합니다. 그러면 사주가 똑같은데 왜 결과가 다르냐 이거죠. 그것은 똑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났더라도 그 삶에 대해서 내 사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삶에 대한 그 자세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주 분석을 딱 받으면 거기에 얽매여요. 얽매여가지고 체념합니다. 그러면서 소극적으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쁜 운은 극복하고 좋은 운은 개발해서 발전시켜야겠다. 이런 적극적인 의지, 진취적인 사고,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걸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는데 아무리 똑같은 운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삶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운이라는 글자나 이 역이라는 글자가 모두 변화한다는 거 그걸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사주 분석 결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자세, 나의 태도 이런 것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의 이 사주를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그 본인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나하고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주가 전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사람의 수명을 60세까지만 잡아도 그 51만 8,400개의 그 사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수명이 지금 70세가 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계산기로 계산은 안 해봤지만 이 50만 개가 아니라 70만 개, 80만 개의 그런 사주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 나하고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만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주가 전부 다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 사주들도 하나같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주는 역마살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도화살이 강하고 어떤 사주는 충국이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사주를 이렇게 이제 딱 봤을 때요.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게 일단 가운데 토가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3개가 있고 그리고 금이 또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토라는 것은 식신상간을 나타냅니다. 식신상간을 나타내요. 그리고 재물이라는 것은 여기 재라는 것은 재물을 나타내요. 남자에게는 이 재라는 것이 돈, 즉 재물도 나타내고 여자도 나타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화라는 것이 그 일간이라 그래서 여기 아신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내 몸이란 뜻이고 이 병화가 나를 나타내요. 나 자신을 나타내는데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지금 이 임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생화 해갖고 나를 도와주고요. 그리고 똑같은 화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이 기운은 목기운하고 화기운 이 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 6개의 기운은 전부 다 내 힘을 빼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주에서 나의 힘이 너무 약하죠. 이것을 사주 용어로 신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은 제다신약이에요. 제다신약. 제가 3개나 되거든요. 그럼 이 3개나 되는 제를 취하려면 나의 힘이 강해야 되는데 지금 힘이 너무 약해요. 약해서 이 재물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다신약인 사람일 경우에는 이제 제다신약이 좋은 게 아닌데요. 제다신약뿐만 아니라 이 육친에서 모든 것이 그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 설명을 할 때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간이 여러 개도 안 좋고 재가 여러 개라도 안 좋은데 재가 이렇게 많으면 사람이 그 돈을 벌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는 많아요. 많은데 내가 힘이 약하니까 이 재물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게 살게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본인은 계속 가난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나를 강하게 해주는 운이 들어오면, 그럼 내가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재물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의 재물운을 보려면, 재물운이나 여자운을 보려면 일단은 이 대운하고 세운을 같이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토라는 것이 이제 3개나 되는데요. 여기에 식신상간, 이 식신상간운이 있거든요. 이것은 일하는 운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운도 이게 이제 적당히 한두 개가 있어야죠. 이렇게 3개씩 있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 그 인생 자체가 좀 피곤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좀 피곤합니다. 그리고 일을 많이 하면 이제 결과를 얻게 되잖아요. 이 점은 좋아요. 나의 이 토의 그 힘을 빼주는 이 금기운이 이렇게 있다는 건 좋은데, 그래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 재물을 다 취해야 되는데 지금 힘이 약해서 이 재물은 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징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은 있잖아요. 이 축하하고 이 술이라는 것이 그 화계살을 나타내는데 그 좀 문학적인 재능도 있고요. 문학적인 재능도 있고 그 하여튼 예체능, 그러니까 예능적인 뭐 문학이라든가 아니면 그림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능적인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인하고 신이라는 것은 그 역마살을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또 2개씩 있다는 얘기는 좀 그 사업적인 그런 재능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여기에 이제 그 12년에 한 번씩 그 해마다 들어오는 그 운이 미년이 들어오면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은 59세에서 68세까지가 을미대운이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은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인하고 신이 있잖아요. 그럼 4년이 또 12년에 한 번씩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인신사 삼형살이 돼요. 그리고 4년이 여기 39살서부터 48살까지 계사대운입니다. 그럼 또 10년 동안 이 삼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 삼형살이라는 것은 그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제가 그 게시판에도 올렸지만 그 삼형살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그 강좌를 했었는데 이 삼형살이 그 세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본인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삼형살이 하나 이렇게 딱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은 2개가 한꺼번에 걸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삼형살에 걸려도 12년에 한 번씩 오든가 뭐 대운에서 한 번 만나든가 그러는데 본인은
축술미 사명살도 있고 인신사 사명살도 있으니까 6년에 한 번씩이죠. 한 번은 인신사 사명살, 한 번은 축술미 사명살 이런 운이 걸리면서 또 대운에서도 그 40대 그리고 60대 이렇게 두 번 20년 동안 이 사명살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작년에 있잖아요. 33살 계사년에 그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갖고 친구도 잃고 뭐 지인들도 잃고 뭐 사람들을 다 잃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작년은 인신사 사명살이었어요. 작년은 인신사 사명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살인가 13살에 그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근데 12살 때요. 12살 때도 그 12살 때는 이 천간이 병임충으로 또 천간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사주는 있잖아요. 본인의 사주는 이 병술이라는 것이 그 백호대살이다. 그래가지고 그 강한 살이 그 일주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것도 문제인데 지금 사명살이 6년에 한 번씩 오고 그 대운에서 오면서 본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34살이잖아요. 지금 나이가 34살인데 그럼 29세에서부터 38세 그 임진대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어떤 때냐면 천간은 병임충으로 깨지고 지지는 진술충으로 깨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사람들은 60년보다 한 번씩 이렇게 천간 지지가 깨지는 해를 그 1년 동안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냐면은 병진년이니까 그 임진년이니까 그 임진년이 언젠가 32살 재작년이었어요. 재작년에 보면은 본인은 그 천간도 병임충으로 깨지고 지지도 진술충으로 깨졌거든요. 그런데 29살서부터 38살까지 이때는 병진년 그 10년 동안 또 천간 지지가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그 김진태 씨의 그 사주가 어떤 상태냐면은요. 이 지금 그 사주팔자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지지가 그 역마살하고 화개살에 이렇게 두 개씩 딱 들어오면서 이 대운이 들어왔을 때 사명살이 딱 돼버리고 충국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점이 많죠. 그리고 본인은 또 나 자신의 힘도 약한데 자꾸 충국을 받으니까 본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지금 34살이고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좋은 운이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본인이 그래도 나름대로 그 삶에 대해서 좀 선방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좋은 말을 안 하고 그 무슨 충국이 발생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그 나쁜 말만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본인의 사주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그 운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넘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뭐 사명살이다 뭐다 그러면서 나쁜 말만 계속했어요. 계속했는데 이제 잠깐 쉬었다가 제가 그 대운과 세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요. 그리고 본인의 이 사주는 그 대운과 세운을 그 자세하게 대운과 세운을 같이 그 풀면서 나가지 않으면 그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대운, 세운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이 풀면서 앞으로 그 본인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보람되게 그 살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